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수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9.11 테러 이후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태는 치정에 의한 조승희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담당 경찰국은 공범이 없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동급 여학생을 스토킹했던 전력, 방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만든 것은 너였다는 메모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MBC 방송국으로 보낸 사진과 비디오의 내용이 공개되면 보다 자세한 범행 동기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추모 사이트가 개설됐고 지역별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샴페인 대학에서는 이 시간 현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촛불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카고 일원의 각 교회에서도 주말 특별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일원의 대형 한인 마켓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친절 강화 지침을 전달하는 등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한인사회 전체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코리안 어메리칸에서 유독 코리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민자의 권익을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인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한인 피해자가 있음에도 초점은 온통 가해자가 한인이라는 것입니다. 한인들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FTA 협상의 결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차질, 심지어는 한국 대사관 등의 무차별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개인 의견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한인 대학생은 한국 친구들과의 다운타운 생일 파티를 취소했다며 하지만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용의자의 국적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범죄 동기와 미국의 총기 규제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ind of happened at Columbine High School in Colorado, and it was a white person. I really just think it's an individual incident. 한인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인이 싫다. 또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게 한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한인들은 전부 다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편견을 가질 우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민자들의 현지 적응과 정체성 확립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정착을 위해 땀 흘려 일한 부모님과 명문대에 입학한 자녀들,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모범 이민 가정이지만 가정교육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아가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연에 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어떤 우리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관계가 다시 재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한인단체에서는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사과문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한인 이민자들도 더부살이가 아닌 미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주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어제 하루 동안만 전국 8개 주에서 모방 사건 위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위협을 받은 학교들은 휴교하거나 학생들을 긴급 대피 조치했습니다. 루지애나주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버지니아 공대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쪽지가 보내져 수백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에서도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학교 주차장에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전체가 휴교 조치됐습니다. 텍사스에서도 위협적인 메모가 학교에 전달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등 8개 주 모두 버지니아 공대 사건과 유사한 모방 사건을 벌일 것이라는 위협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위협 편지를 받은 학교들은 버지니아 공대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가 논란이 되면서 서둘러 휴교 조치했고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이 같은 모방범죄 위협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총기 소지 문제에 대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 실시된 지방자치 결선 투표 결과가 최종 집계됐습니다. 최초의 아시안계 시의원에 도전했던 50지구 넬시 둘라 후보는 7%의 득표율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필리핀계인 돌라 후보는 한인 사회에서도 후원회가 조직되는 등 시카고 최초의 시의원 탄생 가능성을 예고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지난 34년간 의원직을 수행해오던 버나드 스톤 후보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스톤 의원은 53.2%의 득표율을 얻었으며 돌라 후보는 46.8% 득표율에 그쳤으나 처음 시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12개 지역구에서 맞붙은 시의원 결선 투표에서는 예상을 깨고 상당수의 신예 후보들이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서버부에서 진행된 지역시장과 교육감, 평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참극이 지역 한인단체의 한국인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지지 캠페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200장의 지지 서명을 확보한 한인정치연합회는 이번 사건의 부작용을 감안해 예전보다 늦게 하원 의원들에게 지지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국인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른바 BWP 가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해온 한인정치연합회는 19명의 일리노이주 연방하원에게 보낼 모두 2,200장의 서신을 확보했습니다. 한인정치연합회는 이번 캠페인의 한인은 물론 타인종들의 지지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현대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무비자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극 추진해온 캠페인이지만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사 사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정치연합회는 오늘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오피스로 서한을 발송해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면서 발송 일자를 3, 4일 늦추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 미국 전체가 슬픔과 애도에 쌓여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애도의 감정 속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 정서를 생각하여서 도착하는 날짜를 다음 주 중으로 발송을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이와 같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할 수 없고 또한 사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서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전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이 한국 국민들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정치연합회는 미국 비자 면제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때까지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이 한국인 미국 비자 면제 캠페인뿐 아니라 종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로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 결의안 문제를 놓고 내일로 예정됐던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만남이 이번 총기 사건으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번 취소는 특히 하원들이 먼저 한인들의 워싱턴 방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와 버지니아 사건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한인들의 이번 로비 방문은 4월 말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계획된 것이라 의미가 컸습니다. 이 밖에도 버지니아 사건으로 인해 각 지역 한인단체들이 한인 동포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LA, 뉴욕 등 지역 한인회와 총영사관은 긴급 모임을 갖거나 대책반을 구성해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혹시 모를 증오범죄나 보복성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보증의 모기지 금융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모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리차드 사이론 프레디맥 CEO는 대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서브프라임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여름 무렵에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대출 상품에는 고정금리 기간을 좀 더 늘린 변동 모기지뿐 아니라 30년과 40년 고정 모기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니메는 홈스테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금리로 변동모기지 대출을 받았거나 파산한 대출자들에게 재대출을 해줄 계획입니다. 데니얼 머드 페니메의 CEO는 서브프라임 최장 대출 기간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은 월 모기지 상환액을 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연방예금보험공사 측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파산을 막는 데 각 금융기관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화배우 한지일 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시카고 지역 요양원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일 씨는 피터슨 요양원에 이어 페어먼트 요양원을 찾아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 연장자들까지 200여 명에게 다과를 선물했습니다. 한지일 씨는 시카고 지역 요양원 방문을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경에는 LA로 가 지역 요양원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시카고에서 이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지일 씨는 한 달 전 80세의 이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간병차 시카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넥타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일 씨는 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한국에 귀국해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 것이 애틀랜타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애틀랜타에 유입된 인구는 8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틀랜타 KTN의 오치훈 기자입니다. 6년 동안 애틀랜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9만여 명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애틀랜타에 이어 달라스, 휴스턴, 피닉스, 리버사이드 순으로 미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빠른 도시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애틀랜타의 인구 증가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발전 지역인 남부 선벨트 지역으로서의 인구 이동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공립학교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신설학교 설립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순위에 꼽히는 출퇴근 시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애틀랜타가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가장 많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 애틀랜타, 2006년 7월 기준으로 공식 인구 집계는 513만 8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버지니아 공대 참사와 관련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인단체들의 추모기금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 워싱턴 DC 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참극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비극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인사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추모기금 조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모성금은 한미연합회 전국 각 지역 지부 등 관련 단체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의대 실사단이 미국 대학들과의 교환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실사단은 로욜라 대학 메디컬 스쿨을 방문해 두 대학의 학점과 의료 실습 교류 등 교환 프로그램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가톨릭 의대 실사단은 로욜라 대학뿐 아니라 SIU, UCLA, UC 데이비스 등 의과대학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방노동부 전신의 여성국장이 시카고에서 2007 아테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아테네 인터내셔널 재단은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각 분야에서 공헌이 큰 여성들을 선정해 매년 아테네 어워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테네 어워드는 전신의 여성국장과 엘고어 전 부통령의 딸인 커리나 고어, 아테네 재단 창립자인 마샤 머츠가 수상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사의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잇이 시카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촬영을 시작해 일부 구간 통행이 통제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배트맨 다크나잇 촬영은 다운타운 웨커 드라이브와 캐널길 사이에서 진행되며 이 지역 주차도 일부 통제됩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이번 시카고 촬영 이후 제작팀은 런던으로 이동하게 되며 6월경 다시 시카고 촬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8원 더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율 928.2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9.2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7.2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1.96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4.44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 발표가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12,8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30.88포인트 오르면서 12,803.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45포인트 하락해 2,510.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5포인트 올라 1,472.5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 한때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지역별로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9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68%, 바람은 북동풍이 시간당 평균 17마일 속도로 다소 강하게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47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39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9일 목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가 예보됐습니다. 20일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가 예상됩니다. 21일 토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9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6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